자, 이제 승계제도하고요, 벌칙하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. 자, 승계제도는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신 분 얘기예요. 개공인데 그랬다가 좀 이따 다시 또 차리죠. 이렇게 재등록한다. 이렇게. 같은 사람이에요. 자, 근데 중간에 폐업한 이유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.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경우. 자, 첫 번째 경우는 폐업을 했는데 개공이 이유가 벌써 영업정지를 2번이나 얻어맞은 거예요. 따라서 만약에 한 번 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거나 그러면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등록이 날아갈 판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. 그래서 개공A가 재빨리 폐업. 그랬다가 나중에 재등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걸 털어낼 목적이죠. 털어낼 목적. 그렇지만 중간에 폐업했어도 영업정지 받은 요 기록은 1년간은 살아있게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얻어맞은 요 날부터 이 영업정지 받은 것은 1년 동안은 이렇게 따라다니게끔.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 요것은 요 받은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버리면 재등록 이후에 A라는 사람이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는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아직 살아있어요. 그러면 다시 업이니까 삼진아웃죄.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을 자르게 돼 있다.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해도 소용없어요. 누적을 시킵니다. 그래서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게 된다. 그런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. 근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요때쯤 돼가지고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? 그때는 그냥 영업정지 때리고 끝나겠죠. 근데 요 시점일 때는 절등치로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우리 법은 첫 번째요. 폐업하기 전에 행정처분 받은 게 있을 때는 그 행정처분 받은 거에 따른 불이익, 그걸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이걸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떠안도록. 얼마간 승계되냐면 1년 동안 승계가 되는데 언제부터 1년이냐면 얻어맞은 날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게 처분일이죠. 재등록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러면 틀립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. 여기 갖고 3년 그러면 틀립니다. 1년. 그래서 이걸 암기해 버리셔야 돼. 효, 처, 일, 승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나쁜 목적으로 폐업하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위반행위를 저질렀어요. 이제. 근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자, 그거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거죠. 회피한 거죠. 그랬다 나중에 영원히 재등록 안 하면 모르지만 재등록을 딱 하게 되면 같은 사람요. 폐업 전 위반행위를 갖다 들춰내가지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구만. 그래서 등록 취소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폐업 전에 업무정지 받을 짓이었다 그러면 재등록 이후에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어야 되겠다. 요것이 두 번째 내용이야.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폐업했어도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위반행위를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스란히 어떻게 한다고요? 승계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대로 떠안도록. 그래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. 다만 여기서 이제 때릴 때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일 때 1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있는데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돼야 될 거지만 이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뺍시다 이런 뜻이에요. 그걸 공제합시다.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요걸 빼다 보면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입니까? 2년이다 이렇게 된 거죠. 2년 이렇게. 요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. 자, 근데 이게 이렇게 1년 폐업했으니까 그런데 장기간 폐업하게 되면 아예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못 때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원칙이라고 표현했어요. 예외적으로 장기간 폐업하면 행정처분을 못 때리더라. 그게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못하고 자,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뭘 못하죠? 업무 정지를 못 때려요. 이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. 장기간 폐업했을 때는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
폐삼취 막 암기하셔야 됩니다. 폐일업 이런 식으로. 여기 세 번째 내용이에요. 세 번째 내용. 원칙은 뭐예요? 때릴 수 있는 거. 이럴지라도 때릴 수 있는 거. 근데 못 때리는 경우도 있다. 이 세 가지요. 자,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38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. 기출문제입니다. 최근 38번. 자, 기억번은 등록증을 대여한 겁니다. 이건 절등치 사유예요. 2달 있다 근데 폐업했고요. 등록 취소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겁니다. 그러니까 칠판에서는 좀 제일 밑에 그림이에요. 밑에 그림. 그리고 나서 2년간 폐업을 했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등록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증 대여, 그래서 절등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업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죠.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럼 몇 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? 폐업 기간 2년 빼줘야 되잖아요. 1년만 된다. 근데 엉뚱하게 문제에서는 지금 뭐 묻고 있냐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, 지금. 틀렸죠? 업무 정지. 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가 틀립니까? 등록증 양도 대여라는 게 절등치 사유예요.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했건 말았건 관계없이 절등치 사유인데 어떻게 업무 정지가 되겠습니까? 안 되지. 그게 틀린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문제 내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. 누가 보더라도. 근데 갑자기 만약에 이게 업무 정지를 물어볼 것 같으면 중간에 폐업하고 그걸 왜 내요? 폐업하든지 말든지 이게 절등치 사유니까 업무 정지가 불가능이니까. 그렇죠?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 죽겠어요. 어쨌든 X예요. 어쨌든. 그 다음에 니은번은 밑에 있는 보조원이 결격자인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계공은 업무정지 사유예요.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. 니은번. 업무정지 사유인데 즉시 영업정지를 못해요. 2달은 참아줘야 돼. 2달이 넘도록 미성년자인 결격자를 안 자르고 계속 쓰고 있으면 뭐예요? 업무정지지.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어요. 45일 만에 잘라줬으니까 업무정지 안 당해요. 디귿번은 거짓 보고, 즉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요. 근데 폐업을 했어요. 그리고 4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거예요. 그럼 이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을까요?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1년만 폐업을 했어도 1년만 넘게 폐업을 했어도 업무정지 불가능이잖아요. 근데 4년 동안 폐업했으니까 업무정지 안 되겠죠? 이 문제도 디귿번도 4년 동안 폐업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합니까? 문제 푸는 사람이. 그래, 한 2년 정도 폐업했다 그래야 뭐 어이구 이거 업무정지 때려 못 때려 이렇게 고민하지. 쉽게 출제한 거죠. 제가 볼 때는 근데 평가해 줘야 될 게 사례 문제로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 문제를. 거기다 박스 문제니까 최근 기출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4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.